따뜻한 계절에는 데님 같은 헤비한 원단보단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원단을 찾기 마련입니다. 린넨과 메쉬 등 여름철을 대표하는 다양한 원단이 있지만 오늘은 시원함과 함께 스타일리시함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어서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어서커라는 단어가 국내에선 대중적으로 쓰이지는 않기에 사실 이름만 들어선 어떤 원단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어서커는 우리 주변에 널리 쓰이는 원단 중 하나이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어서커는 얇고 올록볼록하게 주름진 면직물입니다. 시어서커의 가장 큰 특징인 이 올록볼록한 주름은 장력이 다른 두 종류의 원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수축의 차이를 일으켜 요철을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올록볼록한 주름은 피부에 닿는 면적을 줄여주어 땀이 나도 피부에 잘 달라붙지 않게 해주죠. 거기다 얇고 가벼워 통기성이 매우 좋은 원단입니다. 특히나 이 주름 때문에 다림질을 따로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시어서커는 주름의 결에 따라 스트라이프를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색이나 체크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어서커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 시로샤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설탕이 들어간 우유를 뜻하는데 이런 명칭이 붙어진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직물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초창기 황갈색으로 생산되었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동에서 생산된 직물임을 뜻하기도 하죠. 이 시로샤키는 중동을 포함한 인도 같은 더운 지역에서 인기 있는 옷감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은 인도를 포함해 중동에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동인도 회사라는 영국의 치커 회사를 통해 모직물이나 향료 등을 독점적으로 가져왔는데 그 물품 중에는 시로샤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7세기 영국을 통해 유럽 전역에 이 원단이 퍼지게 되었고 이때 지금의 명칭인 시어서커로 불리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북미로 이동하면서 시어서커 원단이 미국에 전파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시어서커는 관리하기 쉽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주로 흑인 노예들의 작업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뉴올리언스 같은 덥고 습한 남부지방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작업복으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었죠. 특히나 기관차나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시어서커 원단을 두껍게 짜서 오버롤이나 점퍼슈트 등을 제작해 입었습니다. 이 두껍게 제작한 헤비웨이트 시어서커가 바로 아메카지나 워크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익히 아는 히코리 스트라이프입니다. 그렇게 시어서커는 데님과 함께 블루 컬러를 대표하는 원단이었고 중산층과 상류층들은 이 시어서커 원단을 가난한 노동계층의 상징으로 보았죠. 이러한 인식은 1909년 뉴올리언스의 자파상이었던 조셉 하스펠이 시어서커 원단을 사용한 슈트를 만들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는데요. 뉴올리언스 같은 미국 남부는 겨울이 짧고 굉장히 더운 데다 사계절 비가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부의 신사들은 더위에 매우 취약했죠. 하스펠은 더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시어서커 원단으로 슈트를 제작해 판매합니다. 시어서커 슈트는 남부 신사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멋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남부의 상류층들은 시어서커 슈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혔죠. 거기다 젖어도 금세 마르는 특성 때문에 비가 자주 오는 남부의 특징과도 잘 맞았습니다. 하스펠은 시어서커 슈트의 잘 마르는 특징을 홍보하기 위해 플로리다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석해 슈트를 입고 바다에 뛰어든 다음 저녁 식사 시간까지 슈트가 완전히 마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사실 하스펠이 시어서커 슈트를 처음으로 발명한 건 아닙니다. 물론 하스펠 측에선 자신들이 창조자라고 주장하지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미 18세기에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노예제도가 있었던 남부 지역에서 시어서커 슈트를 입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스펠이 이 시어서커 슈트를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스펠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어서커 슈트를 입었지만 블루 칼라 이미지가 강했기에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20년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남들과 다르고 싶어하던 일부 학생들이 가든 파티에 이 시어서커 재킷과 셔츠를 입기 시작했는데 이 특이한 질감의 옷은 곧장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사게 되었고 곧 대학교 내에서 시어서커 슈트가 유행하게 되었죠. 이후 1930년대 아이비리그 학생들이나 상류층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인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시어서커 슈트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어서커는 프레피나 아이비리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상류층들의 여름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1949년 상류층들의 패션 아이콘이었던 영국의 윈저 공작이 휴가 때 이 시어서커 슈트를 착용하면서 그 인기는 절정에 달했죠.
1950년대 중반 마일스 데이비스는 자신의 첫 12인치 LP 앨범의 커버를 촬영할 때 시어서커 재킷과 모자를 착용했고 1962년 영화 엘라베마 이야기에서 그레고리 팩은 에티커스 펀치라는 변호사 역할을 맡았는데 극중 시어서커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엘리트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롤링스톤즈의 1965년 노래인 언더 어시스턴트 웨스트 코스트 프로모맨에선 특출난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잘나간다 착각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노래했는데 자신이 잘나가는 건 쉐보레 콜백과 시어서커 슈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60년대 시어서커 재킷을 자주 애용했고 1975년 그런지의 대부라고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닐 영은 LA 콘서트에서 시어서커 재킷을 입고 등장했죠. 시어서커는 군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간호사와 병원 자원봉사자들은 여름철 하복으로 시어서커로 제작된 원피스를 입었죠. 이들이 입은 옷은 캔디 스트라이프라 불렸고 군인들에게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96년 미시시피의 상원의원 트렌드 로트에 의해 미국 의회에는 시어서커 서스데이라는 독특한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매년 6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 목요일에 무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무채색이나 검은색 양복 대신 파스텔 톤의 시어서커 수트를 입는 전통이었죠. 시어서커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시어서커 슈트를 알게 된 건 2010년대 초반일 것입니다. 해외에서 시어서커는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예전 자신들의 할아버지 세대나 입는 구닥다리였죠. 하나 2010년쯤부터 톰 브라운 같은 남성복 브랜드에서 시어서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컬렉션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시어서커를 메인스트림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해외 패션 관계자들은 시어서커 슈트를 멋스럽게 연출했고 커뮤니티를 통해 PT 호모 같은 패션위크 스트릿 스냅샷이 소개되면서 시어서커 슈트가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죠. 특히나 닉 우스터나 뽀빠이 편집장 다카이로 키노시타의 시어서커 슈트 스타일링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따라하는 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어서커는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값싼 옷으로 시작해 20세기 중반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상징적인 아이템이자 상류층들의 세련됨을 표현하는 옷으로 발전했습니다. 보수적인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배우나 셀럽들까지 시어서커를 애용했고 최근에는 톰 브라운 같은 남성복 브랜드들을 통해 시어서커가 새롭게 해석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어서커는 오늘날 대중적인 소재는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여름철 특별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옷이라 생각합니다. 올 여름 시어서커 슈트 한 벌 장만해보는 건 어떠실까요?